안녕하세요. 간박사 전백규입니다. 자, 오늘은 흔히 마주치는 지방간과 위고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은 왜 생기나요? 자,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간이 생겼다면 가장 흔한 원인은 비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내장 지방에 기름이 쌓일수록 간에도 지방간이 잘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비만하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뇨라던가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고,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지방간 많은 분들이 혈액검사로 진단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혈액검사로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지방간을 진단하려면 초음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초음파를 보시면 간에 기름기가 끼면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데, 그 간이 초음파에서는 하얗게 보이거든요. 초음파로 간 색깔이 얼마나 하얀지 보고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지방간이 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히 봐요. 그러니까 보통 지방량이 5% 정도 된다 그러면 지방간이 없다로 보는 거고, 5에서 한 10% 정도면 경미하다, 그리고 10에서 20%는 중간 정도, 20% 넘어가 심하다 하는 이런 정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방량을 또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걸 사용하냐면 초음파로는 경미한 지방간을 측정하는 데는 좀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있는 지방을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UDF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방량을 정확히 몇 퍼센트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지방량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지방간이 심하면 간이 망가진 건가요? 지방간이 심하면 간이 망가진 건가? 이런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간이 심하다는 건 간이 많이 뚱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통통하다 느낌을 주면은 이거는 지방간이 경미하다 보시면 되고, 여기처럼 고도 비만이다 그러면 어때요? 지방간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심한 거는 사람을 따지면 단순 비만이냐 고도 비만이냐 이런 비만의 정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지방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에 기름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지방간염이라는 거는 간에 기름기가 끼면서 그 다음에 염증이 같이 동반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 지방간은 염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간섬유나 간경화, 간암으로 갈 확률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방간염이라는 거는 간 안에서 염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나중에 간섬유화, 그리고 간경화, 간암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 지방간인지 지방간염인지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간 수치가 높으면 지방간염인가요? 지방간이 있고 간수 높으면 지방간염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간염은 간 조직검사에서 염증이 있는 걸 확인해야지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검사로 간수치가 높다고 해서 지방간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간수치가 정상인데도 지방간염이 있는 분들이 있고 간수치가 높지만 지방간염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통해서 지방간염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간에다가 구멍을 뚫고 바늘 넣어서 간 조직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아프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피가 많기 때문에 출혈이 잘 생겨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조직검사하고 다시 다음날 퇴원하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 조직검사 같은 경우는 요즘은 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지방간염인지 단순 지방간인지 간섬유 스캔으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간섬유 스캔이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의 밀도 또는 부종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간섬유 스캔에서 수치가 높다 그러면 부종이나 섬유가 있다는 거라서 지방간염을 시사하는 거고요. 간섬유 스캔에서 정상이다 그러면 부종이나 섬유가 없기 때문에 단순 지방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는 간섬유 스캔을 통해서 단순 지방간인지 지방간염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간을 진단받으면 간장제를 복용하면 되나요? 자, 지방간 진단받고 간수가 높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간장제를 많이 처방받았을 겁니다. 자, 그럼 간장제 먹는다고 해서 간수치가 호전되지 않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지방간의 근본적인 치료는 체중 감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1, 2kg 빠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내 체중의 한 10% 정도를 빼야지만이
지방간염이 개선되고 간 수치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요. 5% 정도 체중을 감량하면 지방간이 개선되고 10% 정도 체중을 감량하면 지방간염까지 개선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중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간장제는 보조적으로 지방간의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근데 정상 체중인데도 지방간이 있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인바디를 꼭 해서 내 체지방률이 어떤지를 보고 근육량이 적고 체중만이 높다 그러면은 살을 빼는 게 아니고 근육량을 늘려야 되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중성지방이 매우 높아서 지방간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을 적절히 사용해서 지방간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당뇨가 너무 심해서 고혈당을 통해서 간에 기름기가 많이 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당뇨약을 적절히 잘 먹어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간장제가 지방간 치료제가 아닌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간장제는 지방간 치료제가 아닙니다. 지방간 치료제는요, 미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레즈디프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약은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간 치료제가 또 나왔는데 흔히 알고 있는 위고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젬픽이라는 당뇨약으로도 쓰이고요.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불립니다. 이 위고비가 작년에 애니잼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술지에서 지방간염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하였고 그래서 FDA에서 지방간 치료제를 허가받았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지방간염 치료제는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고비를 지방간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고비는 엄밀히 말하면은 주일에 맞는 당뇨약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식욕이 억제되고 체중 감소와 혈당 강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뇨약이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지방간을 개선시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 약을 통해서 체중이 감소되니까 간으로 들어오는 지방산 유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에 지방산이 적게 쌓이기 때문에 지방간이 개선될 수가 있고 두 번째 메커니즘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당뇨약이므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간 내 자체에 쌓이는 지방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단순히 살을 빼는 것보다 위고비를 사용했을 때 지방량이 더 많이 줄어들고 지방간염도 개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사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17%의 체중 감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10% 정도의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위고비는 10% 이상의 체중 감량을 통해서 지방간 자체를 줄일 수 있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니까 추가적으로 지방량 자체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도 개선되고 지방간염으로 인한 섬유화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간 섬유화가 있었던 분들이 위고비를 72주간 사용하고 나서 보면은 간 섬유 수치가 11점대였던 분들이 한 7점에서 6점대로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고비를 사용하면서 지방간염이 개선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다른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위고비를 사용한 군에서 지방간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위고비가 단순히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방간 치료제 및 지방간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 질환이 있어도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간 질환 있는 환자들에서도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간 섬유 수치가 10일 정도로 간이 많이 굳은 환자들한테도 이 약을 사용하여 간 섬유가 개선된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간경변이 심한 분들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간이 많이 굳거나 간경변이 있는 분들은 담당 주치의랑 꼭 상의하셔서 이 약을 사용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치료가 아산 서울내과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위고비를 지방간염 치료제로도 사용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위고비를 사용해서 체중이 감량된 케이스입니다. 자, 옆에 사진을 보시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체중이 99kg였는데 위고비를 3개월 사용하고 나서 체중이 87kg까지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같이 위고비는 체중을 빼는데 매우 효과적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위고비를 한 6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처음에 간 수치가 67에서 187로 매우 높았었고요.
그 다음에 5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간 수치를 확인했더니 간 수치가 20에서 27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위고비를 사용해서 간 수치도 호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지방간 때문에 간수염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위고비로 한 5개월 정도 치료하셨는데요. 자, 처음에 보면 간수염 수치가 7.0으로 매우 높았었습니다. 근데 위고비 치료하면서 체중도 빠지고 지방간염도 개선돼서 섬유 수치가 5.29로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 위고비를 통해서 체중도 빼고 간 수치도 정상화되고 간섬유 수치도 개선된 것을 실제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지방간이 심하다 이런 건 어떤 뜻이냐면 간이 많이 비만하다 이런 뜻이죠. 다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 지방간염인지 지방간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간섬유 스캔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고비를 사용하시면요. 지방간도 개선되고 지방간염도 호전됩니다.